1998년 겨울 한국 남부의 한 작은 도시에서 첫 번째 실화가 시작되었다. 기온은 이상할 정도로 낮았고 마을 사람들은 누구나 숨을 죽인 듯 조용했다. 그날 밤 오래된 공장 건물에서 정전이 일어나면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쿵, 쿵. 마치 누군가 쇠망치를 내리치는 듯한 둔탁한 소리였다. 경비원 박재수는 손전등을 들고 소리의 방향으로 걸어갔다. 하지만 공장 안은 텅 비어 있었고 기계들은 이미 수년 전 멈춘 상태였다. 소리는 점점 더 빠르게 박자를 맞춰 울렸다. 재수는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끼며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그 순간 오래된 녹슨 기계가 혼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무런 전력도 없는 상황에서였다. 기계팔이 천천히 회전하며 바닥을 긁는 소리가 공장 전체에 퍼졌다. 재수는 도망치려 했지만 뒤에서 누군가 그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다. 아직 가지 마? 그는 뒤돌아보지 못한 채 얼어붙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공장 바닥에서 그의 손전등만 발견되었다. 두 번째 실화는 1972년 일본의 한 폐가에서 기록된 괴담에서 비롯되었다. 대학생 4명이 탐험을 위해 들어갔고 그중 한 명이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그들은 집의 가장 깊숙한 방에서 무언가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히끗, 히끗, 어린아이의 울음 같았다. 방을 열었지만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카메라에는 울고 있는 아이의 그림자가 찍혀 있었다. 그림자는 점점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고 마치 사람처럼 움직였다. 학생들은 공포에 질려 달아났지만 카메라를 든 친구는 끝까지 도망치지 못했다. 그는 문턱에서 넘어졌고 무언가의 발목을 잡혔다고 외쳤다. 나머지 친구들이 돌아봤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카메라 영상에서는 분명히 누군가 그의 발목을 잡아 끌고 있었다. 다음날 뉴스에서는 그 친구가 실종됐다는 보도만 나왔다.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학자들은 영상이 조작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그리고 그 집은 지금도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장소로 남아있다. 세 번째 실화는 미국 루이지애나의 늪지대에서 발생했다. 이 지역에서는 오래전부터 늪소교인의 전설이 전해 내려왔다. 어느 날, 한 연구팀이 늪을 조사하던 중 정체불명의 비명 소리를 들었다. 여인의 목소리였지만 비명은 물속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듯했다. 연구원 한 명이 물 표면을 들여다보던 순간 하얀 손이 튀어나왔다. 그는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물속으로 끌려 들어갔다. 동료들은 급히 그를 찾기 위해 장비를 준비했지만 이미 늦었다. 물은 잔잔했고 흔적조차 없었다. 단 한 가지 이상한 점은 그가 마지막으로 서 있던 자리에 긴 머리카락 몇 가닥이 떠 있었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즉시 조사를 중단했다. 사건 보고서에는 인간이 아닌 존재에 의한 사고 가능성이라는 문장이 남았다. 정부는 늪 주변을 출입금지 구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새벽이 되면 여전히 물속에서 여인의 울음이 들린다고 한다. 지금도 현지 사람들은 밤늦게 그 늪 근처에 가지 않는다. 살아 돌아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다. 네 번째 실화는 러시아의 오래된 기차역에서 보고된 사건이다. 그 역은 한때 많은 승객이 오갔지만 지금은 폐쇄된 상태였다. 1986년 한 도시 탐험가가 그곳을 촬영해 기록하려 했다. 그는 플랫폼 끝에서 오래된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 규칙적인 걸음이었고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그를 향해 걸어오는 것 같았다. 하지만 플랫폼 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갑자기 오래된 스피커가 혼자서 켜지더니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곧 도착합니다. 열차가 올 리 없는 폐역에서였다. 다음 순간 레일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마치 실제로 기차가 지나가는 듯 소리와 진동이 커졌다. 그는 공포에 질려 도망치려 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열차가 지나가는 순간 그의 카메라는 강하게 흔들렸다. 영상 마지막에는 누군가 그의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날 이후 실종되었다.
5번째 실화는 영국의 한 시골 마을에서 발견된 분신 사건이다. 한 가족의 집에서 새벽마다 누군가 걷는 소리가 들린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가족들은 모두 깊이 잠들어 있었지만 발소리는 계단을 오르내렸다. 조사관이 집을 살피던 중 벽에 오래된 추상화가 걸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추상화 속 여자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반사하는 듯 반짝였다. 조사관은 추상화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 순간 추상화 속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조사관은 뒤로 넘어지며 비명을 질렀다. 가족들은 소리를 듣고 뛰어왔지만 조사관은 기절한 상태였다. 정신을 차린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추상화를 가리켰다. 하지만 추상화 속 여자의 얼굴은 아무 변화가 없었다. 그날 밤 가족들의 방문이 동시에 열렸다. 추상화 속 여자가 걸어나오는 것이 CCTV에 기록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영상은 사건 다음 날 사라졌다. 가족은 즉시 집을 떠났고 지금도 그 집은 버려진 상태로 남아있다. 6번째 실화는 2005년 중국의 한 폐병원에서 발생했다. 병원은 오래전부터 버려진 상태였지만 밤마다 간호사의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고 전해졌다. 탐험을 위해 방문한 기자팀은 손전등을 켜고 병원 내부로 들어갔다. 복도 끝에서 희미한 흰 옷을 입은 여성이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기자들을 향해 천천히 다가오더니 갑자기 사라졌다. 기자들은 놀라 달아났지만 카메라에는 그 여성이 계속 따라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복도마다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발자국 소리도 계속해서 늘어났다. 기자 한 명이 발걸음을 멈췄을 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 속삭였다. 떠나지 못하나요? 손전등이 꺼지는 순간 기자들은 뒤를 돌아볼 수 없었다. 카메라는 스스로 켜졌다가 꺼지기를 반복하며 이상한 그림자를 기록했다. 다음 날 기자들은 병원을 떠났지만 카메라 영상의 일부는 누군가 삭제한 듯 흔적이 없었다. 현지 경찰은 병원을 철저히 조사했지만 사람의 흔적은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무수히 많은 발자국과 비명만 남았다. 병원은 그 이후 완전히 폐쇄되었다. 7번째 실화는 1983년 브라질 아마존 깊은 정글에서 일어났다. 연구팀이 고대 유적지를 조사하던 중 이상한 의식 흔적을 발견했다. 원주민 전설에 따르면 그곳에는 숲의 그림자라는 존재가 산다고 했다. 연구팀은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밤이 되자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낮게 속삭이는 목소리가 공기를 흔들었다. 팀원 중 한 명이 손전등을 켜자 흰색 가운을 입은 형체가 보였다. 형체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연구원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팀원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깨어나 보니 주변에 아무도 없었고 연구 장비 일부가 사라져 있었다. 나머지 팀원들은 공포에 질려 장비를 버리고 도망쳤다. 연구 기록에는 그 형체가 마지막으로 팀을 추적하는 장면이 남아있다. 아무도 그 후로 정글에 들어가 탐사를 하지 않았다. 원주민들은 지금도 그 숲 근처에 가지 않는다. 낮에도 형체의 그림자가 보인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연구팀의 일부 기록은 정보에 의해 비공개로 처리되었다. 8번째 실화는 1990년대 초 캐나다의 한 오래된 광산에서 발생했다. 광부들이 광산 내부를 점검하던 중 갑자기 라디오에서 이해할 수 없는 신호가 들어왔다. 여기 나가지 마. 신호는 반복되며 점점 강하게 울렸다. 광부들은 무전기를 통해 서로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통신이 끊겼다. 광산 내부에는 사람의 그림자가 움직이는 듯한 흔적이 나타났다. 그러나 그들은 혼자였고 기록에도 동료의 위치는 정확히 표시되어 있었다. 한 광부가 손전등을 비추자 벽에서 손이 튀어나와 그를 붙잡았다. 비명을 지르며 그는 뒤로 넘어졌지만 손은 계속 그를 잡고 있었다. 다른 광부들이 달려왔을 때 그는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 광산 내부에서는 여전히 이상한 신호와 그림자가 관찰된다.
일부 광부는 그곳을 저주받은 장소로 부르며 절대 들어가지 않았다. 사고 이후 강사는 폐쇄되었다. 그러나 밤마다 일부에서 라디오 신호가 감지된다는 보고가 있다. 신호는 여전히 나가지마라고 반복된다. 9번째 실화는 1967년 독일의 한 폐교에서 일어났다. 밤마다 교실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발자국이 들린다는 소문이 있었다. 몇몇 청소년이 호기심에 학교를 찾아갔다. 교실 안에는 오래된 책상과 의자만 있었지만 의자들은 스스로 흔들리고 있었다. 벽에는 오래된 그림자가 갑자기 나타났다 사라졌다. 한 학생이 사진을 찍으려 하자 카메라가 폭발 직전처럼 떨렸다. 그리고 교실 뒤쪽에서 낮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여기서 놀아줘. 학생들은 공포에 질려 달아났지만 교실 문이 스스로 닫히고 잠겼다. 그중 한 명은 벽을 뚫고 나가려 했지만 실패했다. 결국 친구들이 경찰을 부르자 학교 문은 정상적으로 열렸다. 그러나 학생이 말한 교실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CCTV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현상은 기록되지 않았다. 이후 학교는 철거되었지만 그 자리는 여전히 저주받은 땅으로 불린다. 현지인들은 밤에 접근하지 않는다. 10번째 실화는 2010년 한국 서울의 한 오래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밤마다 복도에서 발자국과 낮은 속삭임이 들리기 시작했다. 주민 김수연은 어느 날 새벽 3시 문틈으로 누군가 보는 시선을 느꼈다. 그는 조심스레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다. 그러나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고 바람조차 불지 않았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움직였다. 김수연은 급히 문을 닫았지만 그림자는 문바로 앞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다음 날 CCTV에는 정체불명의 인물이 찍혔지만 얼굴은 완전히 지워져 있었다. 주민들은 밤마다 문을 잠그고 복도를 피해 다녔다. 수연은 이후 이사했지만 꿈속에 항상 그림자가 나타나 그를 따라다녔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기록에도 비슷한 신고가 수십 건 남아 있었다. 경찰은 조사했지만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다. 현재 그 아파트는 몇몇 층만 사람이 거주한다. 나머지 층은 공포 때문에 폐쇄되었다. 밤이 되면 여전히 속삭임과 발자국이 들린다고 주민들은 전한다. 11번째 실화는 1999년 프랑스 파리의 한 오래된 지하철 터널에서 일어났다. 지하철 공사팀이 터널 점검을 하던 중 알 수 없는 울음소리를 들었다. 으아아아. 어린아이의 비명 같았다. 팀원들은 처음엔 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손전등을 켠 순간 터널 벽의 그림자가 스르르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한 팀원이 터널 끝을 향해 달려가자 갑자기 발걸음 소리가 그를 따라왔다. 뒤돌아보니 아무도 없었지만 그림자가 그를 감싸듯 움직였다. 팀원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쳤지만 몇몇 장비는 그대로 터널 안에 남겨졌다. 다음 날 영상 기록을 확인한 감독은 충격을 받았다. 영상 속 그림자는 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었지만 머리가 없는 듯했다. 팀원 중 한 명은 그 사건 이후 심한 불면증에 시달렸다. 현지 지하철 관리국은 해당 터널을 폐쇄하고 접근 금지 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밤마다 소름 끼치는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주민 신고가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터널 내부에 남은 강한 에너지 때문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터널 깊숙이 다시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12번째 실화는 2001년 멕시코시티의 한 오래된 병원에서 발생했다. 폐쇄된 병원의 복도에서는 종종 간호사와 환자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탐험을 온 젊은 청년 그룹이 손전등을 들고 들어갔다. 그들은 복도 끝에서 환자의 웃음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병원에는 아무도 없었다. 청년 중 한 명이 웃음소리를 따라가자 복도 벽에 손자국이 생겼다. 손자국은 천천히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복도를 따라 퍼졌다. 공포에 질린 그들은 도망치려 했지만 문이 스스로 잠겼다. 청년들은 서로를 부르며 탈출하려 했지만 손전등이 꺼지고 깜깜해졌다.
다음 순간 한 명이 사라졌고 남은 사람들은 구조를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사라진 청년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CCTV에는 이상한 그림자만이 남아 있었다. 이후 병원은 철저히 봉쇄되었으며 접근하는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일부 주민은 밤마다 병원 주변에서 웃음소리와 발자국 소리를 듣는다고 한다. 전설에 따르면 병원 안의 영혼들은 여전히 복도를 떠돌고 있다. 열세 번째 실화는 1978년 미국 뉴올리언스의 한 유령 저택에서 발생했다. 저택의 소유자는 오래전 사망했지만 방문객들은 자꾸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특히 밤이 되면 계단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젊은 탐험가들이 저택에 들어갔을 때 손전등이 갑자기 꺼졌다. 그 순간 계단 끝에서 희미한 형체가 나타났다. 형체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얼굴이 흐릿하게 왜곡되어 있었다. 탐험가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치려 했지만 문은 스스로 잠겼다. 형체가 천천히 다가오면서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여기 머물러. 소리와 함께 집안 곳곳에서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탐험가들은 겨우 탈출했지만 카메라 영상에는 형체가 계속 따라오는 장면이 남았다. 저택은 이후 폐허가 되었으며 주변 주민들은 밤마다 불빛과 형체를 목격한다고 전했다. 경찰이 조사했지만 내부에는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저택은 지금도 접근 금지 구역으로 남아있다. 탐험가들은 이 사건 이후 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렸다. 14번째 실화는 1995년 일본 도쿄의 한 폐가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폐가에서는 매일 밤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전해졌다. 사진 작가 한 명이 기록을 위해 방문했다. 그는 집안 곳곳을 촬영하며 울음소리를 따라갔다. 거실에서 촬영하던 중 갑자기 바닥이 흔들리고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림자는 사람처럼 움직였지만 손과 발이 너무 길게 왜곡되어 있었다. 그는 순간적으로 카메라를 떨어뜨렸다. 그림자가 천천히 그에게 다가왔고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공포가 몰려왔다. 소리 없이 손이 그의 어깨를 잡았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지만 카메라에는 손의 그림자가 계속 찍혀 있었다. 다음 날 그는 심한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폐가는 이후 완전히 폐쇄되었고 접근을 시도하는 사람은 없었다. 현지 경찰도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기록을 남겼다. 주민들은 지금도 밤마다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일부는 아이의 영혼이 여전히 집안에 머문다고 믿는다. 15번째 실화는 2008년 러시아 시베리아의 한 해딴 마을에서 일어났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겨울 숲속에서 이상한 불빛과 울음소리를 봤다고 한다. 한 사냥꾼이 깊은 숲을 지나가던 중 길을 잃었다. 그는 눈 속에서 희미한 형체를 발견했다. 형체는 인간과 비슷했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사냥꾼은 도망치려 했지만 발걸음이 눈 속에 묶인 듯 움직이지 않았다. 형체가 천천히 다가와 손을 뻗었다. 그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지만 소리는 숲속에 흩어졌다. 다음 날 그의 흔적은 눈 위에 남아있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이 사건 이후 숲에 들어가지 않았다. 전설에 따르면 형체는 거울의 유령으로 불린다. 거울마다 외부인의 접근을 막는 듯 숲이 갑자기 짙은 안개로 뒤덮인다. 사냥꾼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는다. 숲속에서 울려오는 비명만이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한다. 16번째 실화는 2012년 이탈리아 로마의 한 폐수도에서 발생했다. 폐수도를 탐험하던 연구팀이 갑자기 구조물에서 이상한 울림을 들었다.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울림은 점점 사람의 목소리를 닮아갔다. 한 연구원이 손전등을 비추자 벽에서 손이 튀어나왔다. 손은 그의 팔을 잡고 끌어당겼다. 비명을 지르며 그는 뒤로 넘어졌지만 손은 놓지 않았다. 연구팀은 급히 그를 구하려 했지만 구조가 늦었다. 카메라에는 벽 속에서 형체가 손을 뻗는 모습이 선명히 남았다. 사건 이후 폐수도는 봉쇄되었고
접근 금지 구역이 되었다. 일부 시민은 밤마다 덕 속에서 소리가 난다고 신고했다. 전문가들은 벅속 잔류 에너지에 의한 현상이라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로 들어가면 아무것도 찾을 수 없다고 한다. 연구팀 중 일부는 이후 정신적 충격으로 치료를 받았다. 덕 속에서 들려오는 비명과 손길만이 그날 사건을 증명한다. 폐수도는 지금도 로마의 공포 지점으로 남아있다. 17번째 실화는 2003년 호주 시드니의 한 오래된 항구 창고에서 발생했다. 항구 근로자들은 밤마다 창고 안에서 발자국 소리와 낮은 울음소리를 들었다. 한 청년이 호기심에 창고 내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오래된 상자 더미 사이에서 작은 형체를 발견했다. 형체는 인간처럼 보였지만 피부는 창백하고 눈이 없는 듯했다. 청년은 손전등으로 비추자 형체가 갑자기 그의 시선을 따라 움직였다. 공포에 질린 그는 뒤로 물러섰지만 형체는 천천히 다가왔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지만 형체는 창고 끝까지 그를 추적했다. 다음 날 창고에는 청년의 흔적만 남았고 형체는 어디론가 사라졌다. 관리인은 창고 내부를 조사했지만 인간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일부 CCTV에는 형체가 창고 내부를 자유롭게 움직이는 모습이 기록됐다. 주민들은 밤마다 울음소리와 형체 목격담을 신고했다. 전문가들은 이곳에는 설명할 수 없는 잔류 에너지가 존재한다고 전했다. 창고는 여전히 접근 금지 구역으로 남아있다. 목격자들은 공포 때문에 다시는 창고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18번째 실화는 2011년 한국 강원도의 한 폐광에서 기록되었다. 관보였던 한 남자가 탐사 중 정체불명의 비명 소리를 들었다. 그는 손전등을 들고 소리의 출처를 찾기 시작했다. 갱도 끝에서 희미하게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다. 그림자는 사람 형태였지만 눈이 보이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려 했지만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다. 그림자가 갑자기 돌진하며 그를 붙잡았다.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지만 그림자는 점점 더 강하게 그를 감싸 안았다. 갱도 안에서 울려 퍼지는 비명은 다른 간부들에게 들리지 않았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남자는 정신을 잃은 상태였다. 갱도 안에는 그를 잡아당긴 손자국만 남았다. 사건 이후 폐광은 철저히 봉쇄되었다. 일부 주민은 밤마다 비명과 발자국 소리를 듣는다고 한다. 전설에 따르면 그곳에는 강보의 유령이 아직도 남아있다. 다시 갱도를 탐사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19번째 실화는 1997년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버려진 학교에서 발생했다. 학생들이 수업을 받던 건물은 이미 오래전 폐쇄되었다. 밤마다 교실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발소리가 들렸다. 한 청소년 그룹이 호기심에 건물 내부로 들어갔다. 교실 벽에는 오래된 그림자가 갑자기 나타나고 사라졌다. 학생 중 한 명이 사진을 찍으려 하자 플래시가 스스로 켜졌다 꺼졌다 반복했다. 벽 뒤에서 낮은 속삭임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여기서 놀아요? 학생들은 공포에 질려 달아났지만 문이 스스로 닫히고 잠겼다. 한 명은 벽을 뚫고 탈출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결국 다른 학생들이 경찰을 부르자 건물 문은 정상적으로 열렸다. 그러나 그 교실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CCTV에도 이상한 현상은 전혀 기록되지 않았다. 학교는 철거되었지만 그 자리는 여전히 저주받은 땅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밤에는 그 근처를 절대 지나지 않는다. 20번째 실화는 2014년 일본 도쿄의 한 오래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새벽마다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와 낮은 속삭임이 들렸다. 주민 한 명이 문틈으로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다. 그는 복도로 나가자 그림자가 천천히 움직였다. 그림자는 사람 형태였지만 얼굴은 흐릿했다. 주민은 문을 잠그고 방 안으로 들어갔지만 그림자는 문 앞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CCTV에는 정체불명의 인물이 찍혔지만 얼굴은 완전히 지워져 있었다. 주민들은 밤마다 복도를 피해 다녔다.
그림자는 꿈속에서도 나타나 그를 따라다녔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기록에도 비슷한 신고가 수십 건 남아 있었다. 경찰은 조사했지만 원인을 밝히지 못했다. 일부 층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다. 밤이 되면 여전히 속삭임과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고 한다. 주민들은 공포 때문에 복도를 지나지 않는다. 아파트는 지금도 저주받은 건물로 남아있다. 21번째 실화는 2006년 영국 런던의 한 오래된 지하 터널에서 발생했다. 터널 내부에서는 밤마다 낮은 울음소리와 발자국이 들린다고 전해졌다. 한 탐험가 팀이 기록을 위해 들어갔다. 손전등을 켜자 터널 벽에 이상한 그림자가 흔들리고 있었다. 팀원 중 한 명이 벽을 만지자 손이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림자가 천천히 그를 따라 움직였고 숨이 막히는 공포가 몰려왔다. 비명을 지르며 팀원은 몸부림쳤지만 그림자는 놓지 않았다. 나머지 팀원들은 급히 그를 구하려 했지만 손전등이 꺼졌다 켜지기를 반복했다. 결국 모두 터널 밖으로 도망쳤지만 일부 장비는 남겨졌다. 영상에는 그림자가 팀을 추적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었다. 터널은 이후 폐쇄되었으며 접근은 금지되었다. 전문가들은 잔류 에너지로 인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목격자는 그림자가 여전히 움직인다고 주장한다. 주민들은 밤에는 터널 근처에 가지 않는다. 터널 안의 울음소리는 아직도 공포로 남아있다. 22번째 실화는 2013년 캐나다 토론토의 한 폐교에서 일어났다. 밤마다 교실에서 아이들의 발자국과 웃음소리가 들렸다. 청소년 그룹이 호기심에 학교를 탐험하기로 했다. 교실 안에는 오래된 책상과 의자만 있었지만 의자들은 스스로 흔들렸다. 벽에는 그림자가 나타났다 사라졌다 반복했다. 한 학생이 사진을 찍으려 하자 플래시가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했다. 교실 뒤에서 낮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여기서 놀아요. 학생들은 공포에 질려 달아났지만 문은 스스로 잠겼다. 한 명이 벽을 뚫고 탈출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건물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CCTV에는 이상한 현상은 전혀 기록되지 않았다. 건물은 철거되었지만 주변은 여전히 저주받은 땅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밤에는 접근하지 않는다. 이상한 울음과 발자국만이 사건을 기억하게 한다. 23번째 실화는 2015년 일본 오사카의 한 폐병원에서 발생했다. 병원 복도에서는 밤마다 간호사와 환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탐험을 온 사진작가가 손전등을 들고 병원 내부를 조사했다. 복도 끝에서 희미한 형체가 나타났다. 형체는 천천히 움직이며 그를 바라보았다. 사진작가는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섰다. 형체가 다가오면서 속삭였다. 떠나지 못해요. 손전등이 꺼지고 그는 주변을 볼 수 없었다. 카메라에는 형체가 계속 따라오는 모습이 기록됐다. 그는 겨우 탈출했지만 심한 충격을 받았다. 병원은 폐쇄되었고 접근은 금지되었다. 일부 주민은 밤마다 울음소리와 그림자를 목격했다고 전한다. 전문가들은 병원에 남아있는 잔류 에너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무도 실제 내부를 조사하려 하지 않았다. 24번째 실화는 2009년 러시아 모스크바 근교의 한 폐광에서 기록되었다. 관보였던 한 남자가 탐사 중 정체불명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그는 손전등을 들고 소리의 출처를 찾으려 했다. 갱도 끝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림자는 사람 형태였지만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그는 다가가려 했지만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다. 그림자가 갑자기 돌진하며 그를 붙잡았다. 그는 비명을 질렀지만 소리는 다른 간부들에게 들리지 않았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그는 정신을 잃은 상태였다. 갱도 안에는 손자국만 남아 있었다. 이후 폐광은 봉쇄되었다. 주민들은 밤마다 비명과 발자국 소리를 듣는다고 전한다. 전설에 따르면 강부의 유령이 남아 있다고 한다. 다시 들어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사건의 기록만이 공포를 증명한다. 25. 25번째 실화는 2010년 미국 시카고의 한 폐교에서 일어났다. 밤마다 교실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발자국이 들렸다.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이 학교를 탐험하기로 했다. 교실 안 의자들은 스스로 흔들렸다. 벽에는 그림자가 나타났다 사라졌다 반복했다. 한 학생이 사진을 찍으려 하자 플래시가 꺼졌다 켜졌다 했다. 교실 뒤에서 낮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여기서 놀아요. 학생들은 공포에 질려 달아났지만 문은 스스로 잠겼다. 한 명은 벽을 뚫고 탈출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건물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CCTV에는 이상한 현상은 기록되지 않았다. 건물은 철거되었지만 주변은 여전히 저주받은 땅으로 남았다. 주민들은 밤에는 접근하지 않는다. 울음과 발자국만이 사건을 기억하게 한다. 26번째 실화는 2016년 호주 멜버른의 한 항구 창고에서 발생했다. 밤마다 창고 내부에서 발자국 소리와 낮은 울음소리가 들렸다. 탐험가가 창고 내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오래된 상자 더미 사이에서 작은 형체를 발견했다. 형체는 인간 같지만 피부가 창백하고 눈이 없었다. 손전등을 비추자 형체가 그의 시선을 따라 움직였다. 공포에 질린 그는 뒤로 물러섰지만 형체는 천천히 다가왔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지만 형체는 창고 끝까지 그를 추적했다. 다음 날 창고에는 그의 흔적만 남았다. 관리인은 내부를 조사했지만 인간의 흔적은 없었다. CCTV에는 형체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모습이 기록됐다. 주민들은 밤마다 울음소리와 형체 목격담을 신고했다. 전문가들은 잔류 에너지 때문이라고 전했다. 창고는 접근 금지 구역으로 남아있다. 목격자들은 다시는 창고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27번째 실화는 2007년 한국 강원도의 한 폐광에서 발생했다. 광부였던 한 남자가 정체불명의 비명을 들었다. 그는 손전등을 들고 소리의 출처를 찾기 시작했다. 갱도 끝에서 희미하게 움직이는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림자는 사람 형태였지만 눈이 없었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려 했지만 발걸음이 무거웠다. 그림자가 갑자기 돌진하며 그를 붙잡았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지만 그림자는 놓지 않았다. 갱도 안에서 울린 비명은 다른 간부에게는 들리지 않았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그는 정신을 잃은 상태였다. 손자국만이 갱도 안에 남았다. 폐광은 봉쇄되었다. 주민들은 밤마다 울음과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다시 탐사한 사람은 없었다. 사건 기록만이 공포를 증명한다. 28번째 실화는 2012년 일본 도쿄의 한 폐병원에서 기록되었다. 밤마다 복도에서 간호사와 환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탐험가가 병원 내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복도 끝에서 희미한 형체가 나타났다. 형체는 천천히 움직이며 탐험가를 바라보았다. 손전등을 비추자 형체가 그의 시선을 따라 움직였다. 공포에 질린 그는 뒤로 물러섰다. 형체가 다가오면서 낮게 속삭였다. 떠나지 못해요. 손전등이 꺼지고 그는 주변을 볼 수 없었다. 카메라에는 형체가 계속 따라오는 모습이 기록됐다. 병원은 폐쇄되었고 접근 금지 구역이 되었다. 일부 주민은 밤마다 울음소리와 그림자를 목격한다고 전한다. 전문가들은 잔류 에너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무도 실제 내부를 조사하지 않았다. 29번째 실화는 2004년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버려진 학교에서 발생했다. 밤마다 교실에서 아이들의 발자국과 웃음소리가 들렸다. 청소년 그룹이 학교를 탐험했다. 의자들은 스스로 흔들리고 벽에는 그림자가 나타났다 사라졌다 반복했다. 한 학생이 사진을 찍으려 하자 플래시가 꺼졌다 켜졌다 반복했다. 교실 뒤에서 낮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여기서 놀아요. 학생들은 공포에 질려 달아났지만 문은 스스로 잠겼다.
한 명은 벽을 뚫고 탈출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교실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CCTV에는 이상한 현상은 기록되지 않았다. 건물은 철거되었지만 주변은 여전히 저주받은 땅으로 남았다. 주민들은 밤에는 접근하지 않는다. 울음과 발자국만 사건을 기억하게 한다. 학교는 공포의 장소로 남아있다. 30번째 실화는 2017년 호주 멜버른의 한 항구 창고에서 기록되었다. 밤마다 창고에서 발자국 소리와 낮은 울음소리가 들렸다. 탐험가가 내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오래된 상자 더미 사이에서 작은 형체가 나타났다. 형체는 인간 같지만 피부가 창백하고 눈이 없었다. 손전등을 비추자 형체가 그의 시선을 따라 움직였다. 공포에 질린 탐험가는 뒤로 물러섰지만 형체는 천천히 다가왔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지만 형체는 끝까지 추적했다. 다음 날 창고에는 그의 흔적만 남았다. CCTV에는 형체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장면이 기록됐다. 주민들은 밤마다 울음과 형체를 목격했다고 신고했다. 전문가들은 잔류 에너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창고는 접근 금지 구역으로 남아있다. 목격자들은 다시는 내부로 들어가지 않았다. 사건 기록만이 공포를 증명한다. 31번째 실화는 2018년 캐나다 밴쿠버의 한 폐교에서 발생했다. 밤마다 교실에서 아이들의 발자국과 웃음소리가 들린다고 전해졌다. 탐험을 온 청소년들이 학교 내부를 조사했다. 의자와 책상이 스스로 흔들리며 벽에는 그림자가 나타났다 사라졌다 반복했다. 한 학생이 사진을 찍자 플래시가 꺼졌다 켜졌다 반복했다. 교실 뒤에서 낮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여기서 놀아요. 학생들은 공포에 질려 달아났지만 문은 스스로 잠겼다. 한 명은 벽을 뚫고 탈출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교실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CCTV에도 이상한 현상은 기록되지 않았다. 학교는 철거되었지만 주변은 여전히 저주받은 땅으로 남아있다. 주민들은 밤에는 절대 접근하지 않는다. 울음과 발자국만 사건을 기억하게 한다. 학교는 공포의 상징으로 남아있다. 32번째 실화는 2019년 일본 교토의 한 폐병원에서 기록되었다. 밤마다 복도에서 간호사와 환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탐험가가 병원 내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복도 끝에서 희미한 형체가 나타났다. 형체는 천천히 움직이며 탐험가를 바라보았다. 손전등을 비추자 형체가 시선을 따라 움직였다. 공포에 질린 그는 뒤로 물러섰다. 형체가 다가오며 낮게 속삭였다. 떠나지 못해요. 손전등이 꺼지고 주변을 볼 수 없었다. 카메라에는 형체가 계속 따라오는 모습이 기록됐다. 병원은 폐쇄되었고 접근 금지 구역이 되었다. 일부 주민은 밤마다 울음소리와 그림자를 목격했다고 전한다. 전문가들은 잔류 에너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무도 실제 내부를 조사하지 않았다. 33번째 실화는 2011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근교의 한 폐광에서 발생했다. 광부 한 명이 탐사 중 정체불명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손전등을 들고 소리의 출처를 찾으려 했다. 갱도 끝에서 희미하게 움직이는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림자는 사람 형태였지만 눈이 없었다. 그는 다가가려 했지만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다. 그림자가 돌진하며 그를 붙잡았다. 비명을 질러도 소리는 다른 광부에게 들리지 않았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그는 정신을 잃은 상태였다. 손자국만 갱도 안에 남았다. 폐광은 봉쇄되었다. 주민들은 밤마다 울음과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고 전한다. 다시 탐사한 사람은 없었다. 사건 기록만이 공포를 증명한다. 전설에 따르면 강부의 유령이 여전히 남아있다. 34번째 실화는 2016년 미국 시카고의 한 폐교에서 기록되었다. 밤마다 교실에서 아이들의 발자국과 웃음소리가 들렸다. 청소년 그룹이 학교를 탐험했다. 의자들이 스스로 흔들리고
벽에는 그림자가 나타났다 사라졌다 반복했다. 한 학생이 사진을 찍으려 하자 플래시가 꺼졌다 켜졌다 반복했다. 교실 뒤에서 낮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여기서 놀아요. 학생들은 공포에 질려 달아났지만 문은 스스로 잠겼다. 한 명은 벽을 뚫고 탈출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건물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CCTV에는 이상한 현상은 기록되지 않았다. 건물은 철거되었지만 주변은 여전히 저주받은 땅으로 남았다. 주민들은 밤에는 접근하지 않는다. 울음과 발자국만 사건을 기억하게 한다. 학교는 공포의 장소로 남아있다. 35. 35번째 실화는 2017년 호주 멜버른의 한 항구 창고에서 발생했다. 밤마다 창고 내부에서 발자국 소리와 낮은 울음소리가 들렸다. 탐험가가 조사하기 시작했다. 오래된 상자 더미 사이에서 작은 형체가 나타났다. 형체는 인간 같지만 피부가 창백하고 눈이 없었다. 손전등을 비추자 형체가 시선을 따라 움직였다. 공포에 질린 그는 뒤로 물러섰지만 형체는 천천히 다가왔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지만 형체는 끝까지 추적했다. 다음 날 창고에는 그의 흔적만 남았다. CCTV에는 형체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모습이 기록됐다. 주민들은 밤마다 울음과 형체를 목격했다고 신고했다. 전문가들은 잔류 에너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창고는 접근 금지 구역으로 남아있다. 목격자들은 다시는 내부로 들어가지 않았다. 사건 기록만이 공포를 증명한다. 36번째 실화는 2008년 캐나다 토론토의 한 폐교에서 발생했다. 밤마다 교실에서 아이들의 발자국과 웃음소리가 들렸다. 청소년들이 학교를 탐험하기로 했다. 의자와 책상이 스스로 흔들리고 벽에는 그림자가 나타났다 사라졌다 반복했다. 한 학생이 사진을 찍으려 하자 플래시가 꺼졌다 켜졌다 반복했다. 교실 뒤에서 낮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여기서 놀아요. 학생들은 공포에 질려 달아났지만 문은 스스로 잠겼다. 한 명은 벽을 뚫고 탈출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교실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CCTV에도 이상한 현상은 기록되지 않았다. 학교는 철거되었지만 주변은 여전히 저주받은 땅으로 남았다. 주민들은 밤에는 접근하지 않는다. 울음과 발자국만 사건을 기억하게 한다. 학교는 공포의 상징으로 남아있다. 37번째 실화는 2019년 일본 교토의 한 폐병원에서 기록되었다. 밤마다 복도에서 간호사와 환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탐험가가 병원 내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복도 끝에서 희미한 형체가 나타났다. 형체는 천천히 움직이며 탐험가를 바라보았다. 손전등을 비추자 형체가 시선을 따라 움직였다. 공포에 질린 그는 뒤로 물러섰다. 형체가 다가오며 낮게 속삭였다. 떠나지 못해요. 손전등이 꺼지고 그는 주변을 볼 수 없었다. 카메라에는 형체가 계속 따라오는 모습이 기록됐다. 병원은 폐쇄되었고 접근 금지 구역이 되었다. 일부 주민은 밤마다 울음소리와 그림자를 목격했다고 전한다. 전문가들은 잔류 에너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무도 실제 내부를 조사하지 않았다. 38번째 실화는 2012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근교의 한 폐광에서 발생했다. 광부 한 명이 탐사 중 정체불명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손전등을 들고 소리의 출처를 찾으려 했다. 갱도 끝에서 희미하게 움직이는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림자는 사람 형태였지만 눈이 없었다. 그는 다가가려 했지만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다. 그림자가 돌진하며 그를 붙잡았다. 비명을 질러도 소리는 다른 광부에게 들리지 않았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그는 정신을 잃은 상태였다. 손자국만 갱도 안에 남았다. 폐광은 봉쇄되었다. 주민들은 밤마다 울음과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고 전한다. 다시 탐사한 사람은 없었다. 사건 기록만이 공포를 증명한다. 전설에 따르면
강부의 유령이 여전히 남아있다. 39번째 실화는 2015년 미국 시카고의 한 폐교에서 발생했다. 밤마다 교실에서 아이들의 발자국과 웃음소리가 들렸다. 청소년 그룹이 학교를 탐험했다. 유자들이 스스로 흔들리고 벽에는 그림자가 나타났다 사라졌다 반복했다. 한 학생이 사진을 찍으려 하자 플래시가 꺼졌다 켜졌다 반복했다. 교실 뒤에서 낮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여기서 놀아요. 학생들은 공포에 질려 달아났지만 문은 스스로 잠겼다. 한 명은 벽을 뚫고 탈출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교실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CCTV에도 이상한 현상은 기록되지 않았다. 학교는 철거되었지만 주변은 여전히 저주받은 땅으로 남았다. 주민들은 밤에는 접근하지 않는다. 울음과 발자국만 사건을 기억하게 한다. 학교는 공포의 상징으로 남아있다. 40번째 실화는 2017년 호주 멜버른의 한 항구 창고에서 기록되었다. 밤마다 창고에서 발자국 소리와 낮은 울음소리가 들렸다. 탐험가가 내부를 조사했다. 오래된 상자 더미 사이에서 작은 형체가 나타났다. 형체는 인간 같지만 피부가 창백하고 눈이 없었다. 손전등을 비추자 형체가 시선을 따라 움직였다. 공포에 질린 탐험가는 뒤로 물러섰지만 형체는 천천히 다가왔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지만 형체는 끝까지 추적했다. 다음 날 창고에는 그의 흔적만 남았다. CCTV에는 형체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장면이 기록됐다. 주민들은 밤마다 울음과 형체를 목격했다고 신고했다. 전문가들은 잔류 에너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창고는 접근 금지 구역으로 남아있다. 목격자들은 다시는 내부로 들어가지 않았다. 사건 기록만이 공포를 증명한다. 41번째 실화는 2018년 캐나다 밴쿠버의 한 폐교에서 발생했다. 밤마다 교실에서 아이들의 발자국과 웃음소리가 들렸다. 청소년들이 학교 내부를 탐험했다. 의자와 책상이 스스로 흔들리고 벽에는 그림자가 나타났다 사라졌다 반복했다. 한 학생이 사진을 찍자 플래시가 꺼졌다 켜졌다 반복했다. 교실 뒤에서 낮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여기서 놀아요. 학생들은 공포에 질려 달아났지만 문은 스스로 잠겼다. 한 명은 벽을 뚫고 탈출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교실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CCTV에도 이상한 현상은 기록되지 않았다. 학교는 철거되었지만 주변은 여전히 저주받은 땅으로 남았다. 주민들은 밤에는 접근하지 않는다. 울음과 발자국만 사건을 기억하게 한다. 학교는 공포의 상징으로 남아있다. 42. 42번째 실화는 2019년 일본 교토의 한 폐병원에서 기록되었다. 밤마다 복도에서 간호사와 환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탐험가가 병원 내부를 조사했다. 복도 끝에서 희미한 형체가 나타났다. 형체는 천천히 움직이며 탐험가를 바라보았다. 손전등을 비추자 형체가 시선을 따라 움직였다. 공포에 질린 그는 뒤로 물러섰다. 형체가 다가오며 낮게 속삭였다. 떠나지 못해요. 손전등이 꺼지고 그는 주변을 볼 수 없었다. 카메라에는 형체가 계속 따라오는 모습이 기록됐다. 병원은 폐쇄되었고 접근 금지 구역이 되었다. 일부 주민은 밤마다 울음소리와 그림자를 목격했다고 전한다. 전문가들은 잔류 에너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무도 실제 내부를 조사하지 않았다. 43. 43번째 실화는 2012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근교의 한 폐광에서 발생했다. 광부 한 명이 탐사 중 정체불명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손전등을 들고 소리의 출처를 찾으려 했다. 갱도 끝에서 희미하게 움직이는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림자는 사람 형태였지만 눈이 없었다. 그는 다가가려 했지만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다. 그림자가 돌진하며 그를 붙잡았다. 비명을 질러도 소리는 다른 간부에게 들리지 않았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그는 정신을 잃은 상태였다.
손자국만 갱도 안에 남았다. 폐광은 봉쇄되었다. 주민들은 밤마다 울음과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고 전한다. 다시 탐사한 사람은 없었다. 사건 기록만이 공포를 증명한다. 전설에 따르면 강보의 유령이 여전히 남아있다. 44. 44번째 실화는 2015년 미국 시카고의 한 폐교에서 기록되었다. 밤마다 교실에서 아이들의 발자국과 웃음소리가 들렸다. 청소년 그룹이 학교를 탐험했다. 의자들이 스스로 흔들리고 벽에는 그림자가 나타났다 사라졌다 반복했다. 한 학생이 사진을 찍으려 하자 플래시가 꺼졌다 켜졌다 반복했다. 교실 뒤에서 낮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여기서 놀아요. 학생들은 공포에 질려 달아났지만 문은 스스로 잠겼다. 한 명은 벽을 뚫고 탈출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경찰에 도착했을 때 교실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CCTV에는 이상한 현상은 기록되지 않았다. 건물은 철거되었지만 주변은 여전히 저주받은 땅으로 남았다. 주민들은 밤에는 접근하지 않는다. 울음과 발자국만 사건을 기억하게 한다. 학교는 공포의 장소로 남아있다. 45. 45번째 실화는 2017년 호주 멜버른의 한 항구 창고에서 발생했다. 밤마다 창고 내부에서 발자국 소리와 낮은 울음소리가 들렸다. 탐험가가 조사했다. 오래된 상자 더미 사이에서 작은 형체가 나타났다. 형체는 인간 같지만 피부가 창백하고 눈이 없었다. 손전등을 비추자 형체가 시선을 따라 움직였다. 공포에 질린 그는 뒤로 물러섰지만 형체는 천천히 다가왔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지만 형체는 끝까지 추적했다. 다음 날 창고에는 그의 흔적만 남았다. CCTV에는 형체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장면이 기록됐다. 주민들은 밤마다 울음과 형체를 목격했다고 신고했다. 전문가들은 잔류 에너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창고는 접근 금지 구역으로 남아있다. 목격자들은 다시는 내부로 들어가지 않았다. 사건 기록만이 공포를 증명한다. 46번째 실화는 2008년 캐나다 토론토의 한 폐교에서 발생했다. 밤마다 교실에서 아이들의 발자국과 웃음소리가 들렸다. 청소년들이 학교를 탐험했다. 의자와 책상이 스스로 흔들리고 벽에는 그림자가 나타났다 사라졌다 반복했다. 한 학생이 사진을 찍으려 하자 플래시가 꺼졌다 켜졌다 반복했다. 교실 뒤에서 낮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여기서 놀아요. 학생들은 공포에 질려 달아났지만 문은 스스로 잠겼다. 한 명은 벽을 뚫고 탈출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교실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CCTV에도 이상한 현상은 기록되지 않았다. 학교는 철거되었지만 주변은 여전히 저주받은 땅으로 남았다. 주민들은 밤에는 접근하지 않는다. 울음과 발자국만 사건을 기억하게 한다. 학교는 공포의 상징으로 남아있다. 47번째 실화는 2019년 일본 교토의 한 폐병원에서 기록되었다. 밤마다 복도에서 간호사와 환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탐험가가 병원 내부를 조사했다. 복도 끝에서 희미한 형체가 나타났다. 형체는 천천히 움직이며 탐험가를 바라보았다. 손전등을 비추자 형체가 시선을 따라 움직였다. 공포에 질린 그는 뒤로 물러섰다. 형체가 다가오며 낮게 속삭였다. 떠나지 못해요. 손전등이 꺼지고 그는 주변을 볼 수 없었다. 카메라에는 형체가 계속 따라오는 모습이 기록됐다. 병원은 폐쇄되었고 접근 금지 구역이 되었다. 일부 주민은 밤마다 울음소리와 그림자를 목격했다고 전한다. 전문가들은 잔류 에너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무도 실제 내부를 조사하지 않았다. 48번째 실화는 2012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근교의 한 폐광에서 발생했다. 광부 한 명이 탐사 중 정체불명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손전등을 들고 소리의 출처를 찾으려 했다. 갱도 끝에서 희미하게 움직이는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림자는 사람 형태였지만 눈이 없었다.
그는 다가가려 했지만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다. 그림자가 돌진하며 그를 붙잡았다. 비명을 질러도 소리는 다른 간부에게 들리지 않았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그는 정신을 잃은 상태였다. 손자국만 갱도 안에 남았다. 폐광은 봉쇄되었다. 주민들은 밤마다 울음과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고 전한다. 다시 탐사한 사람은 없었다. 사건 기록만이 공포를 증명한다. 전설에 따르면 강부의 유령이 여전히 남아있다. 49번째 실화는 2015년 미국 시카고의 한 폐교에서 발생했다. 밤마다 교실에서 아이들의 발자국과 웃음소리가 들렸다. 청소년 그룹이 학교를 탐험했다. 의자들이 스스로 흔들리고 벽에는 그림자가 나타났다 사라졌다 반복했다. 한 학생이 사진을 찍으려 하자 플래시가 꺼졌다 켜졌다 반복했다. 교실 뒤에서 낮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여기서 놀아요. 학생들은 공포에 질려 달아났지만 문은 스스로 잠겼다. 한 명은 벽을 뚫고 탈출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교실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CCTV에도 이상한 현상은 기록되지 않았다. 학교는 철거되었지만 주변은 여전히 저주받은 땅으로 남았다. 주민들은 밤에는 접근하지 않는다. 울음과 발자국만 사건을 기억하게 한다. 학교는 공포의 상징으로 남아있다. 40번째 실화. 마지막 사건은 2017년 호주 멜버른의 항구 창고에서 기록되었다. 밤마다 창고에서 발자국 소리와 낮은 울음소리가 들렸다. 탐험가가 내부를 조사했다. 오래된 상자 더미 사이에서 작은 형체가 나타났다. 형체는 인간 같지만 피부가 창백하고 눈이 없었다. 손전등을 비추자 형체가 시선을 따라 움직였다. 공포에 질린 탐험가는 뒤로 물러섰지만 형체는 천천히 다가왔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지만 형체는 끝까지 추적했다. 다음 날 창고에는 그의 흔적만 남았다. CCTV에는 형체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장면이 기록됐다. 주민들은 밤마다 울음과 형체를 목격했다고 신고했다. 전문가들은 잔류 에너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창고는 접근 금지 구역으로 남아있다. 목격자들은 다시는 내부로 들어가지 않았다. 16가지 실화는 모두 공포와 미스터리를 증명하며 오늘날까지 전해진다.